이 명태균 씨의 등장 이후에 여권은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류 변화가 좀 있는데요.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입니다. 당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 원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저한테 있고 또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경호처장도 저한테 임기 초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걸로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내가 주각주각 그래도 생생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이 회견 이후에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조치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비공식적인 소통이 좀 문제가 됐었으니까 김 여사의 사적 전화를 좀 제한하는 착신 정지 이런 조치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본인이 이제 받는 번호를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전화는 걸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본인은 뭐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전화가 한 대인지 몇 대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것도 뭐 다른 전화를 또 이용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꾸겠다 하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게 착실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우회로는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원래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로서의 내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사적으로 이렇게 통화하고 메시지 나누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이고 전화를 착실히 안 하더라도 다른 SNS를 통해서 연락은 가능하잖아요. 메시지도 가능하고 굳이 뭐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녹음은 안 될 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조치가 김 여사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근본이 된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냥 이거는 보여주기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치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가 이번 달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도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게 무슨 순방인지 저희도 모르고 이 순방 일정도 알리지 않은 상태인데 영부인 참석 여부부터 공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좀 대통령실이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대외 활동 중단이라고 하는 요구, 여당에서도 나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한동훈 면담 때 곧 그걸 보여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예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국민 담화 이후에 뭐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굉장히 본질적이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대외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을 가져온 것은 그냥 나타나지 말라라는 수준의 그런 불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먼저 나와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강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순방을 중단하는 것 이것만으로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인 인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치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질적인 조치도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럼 대통령실 쇄신 움직임 관련 조치도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던 인적 쇄신인데요. 지난 윤 대통령이랑 면담 때 빨간색 파일에 이 한남동 7인의 이름이 있었다고 했죠. 그중 한 명인 강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사실 직접 나선 건 아닌데 이것도 뭔가 조치가 이뤄진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강원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살신성인의 자세로 지금 정권에 대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부담을 스스로 좀 덜려는 어떤 본인의 어떤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 대통령이나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그게 이제 뭐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것도 좀 이해는 가지만 특히 7인회라든지 이런 거는 민주당 측보다는 당 내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실체가 사실은 7일에 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또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단지 캠프 초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을 묶어서 비판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당내에서 정말 나쁜 프레임을 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도 하면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 달 중순에 출국 예정인 지금 에이펙이라든지 G20 지금 정상회담에도 지금 동행을 지금 못하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좀 가혹할 수도 있고 특히
특히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다른 어떤 정상들은 다 동부인을 해오면서 어떤 영부인 외교라는 영역도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이런 어떤 정상 외교에 참여하는 못하는 것이 참 가혹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 일부 국민이 비판하는 포인트를 최대한 대통령실에서 최대한 좀 다 담은 그런 어떤 응급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의 회견 직후 혹평을 내놓았던 친한계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대표 입장을 좀 보면요.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리고 인적 쇄신과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본인이 요구한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네, 일단 하루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즉발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전망을 낳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혹시 또 주말을 넘겨서 월요일쯤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할까, 또는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와 다시 어떤 미팅을 가지면서 대책을 수기할까, 이런 전망이 하루 동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반응을 안 내놓으니까 여러 갈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론의 어떤 흐름을 좀 지켜본 것 같아요. 근데 여론의 흐름이 일단은 사과는 했다. 라는 쪽으로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반응도 꽤 많았고요. 아쉬운 대목은 분명히 몇 가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직접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사과를 하고 또 전면적인 어떤 쇄신을 하겠다. 또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응을 보였지요. 변화로서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다시 받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이 해온 스타일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메시지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친한그룹에서 그날 좀 이렇게 회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쪽 의견을 냈던 쪽으로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론의 흐름, 일단의 흐름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5가지를 보면 사실 사과 벌떡 일어나서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 사실 처음 보는 거고, 또 김 여사 활동 중단도 좀 전에 다 말씀하셨지만 대외적인 활동, 대내적인 활동 모두 다 이제 대응을 했고, 인적 쇄신 부분 강훈 전 정책 홍보 비서관만 해당되는 건 아닐지라도 상징적으로 일단 전혀 관광공사 사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자진 철회라는 형식도 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각을 세워서 아니야,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돌아올 당정 갈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쪽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중요한 건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방점은 실천에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좀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홍 전 의원님 좀 보십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도 조건 없이, 물론 이제 국회가 할 일이지만 특별감찰관 하겠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반발 기류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2가지인데, 하나는 기존의 어떤 당론에서는 이제 이 대북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계 이런 어떤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결국 2016년 9월 달에 이제 북한 인권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감찰관 문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연계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포인트가 될 거고, 또 2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으로는 안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좀 저변이 많이 짙게 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별로 의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어떤 반대 여론도 꽤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기류가 달라진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긍정평가가 17%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최준봉 교수님, 네. 이런 여론 민심 상황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전략적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전략적 휴전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면요, 저 지지율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뭐 이게 혁신을 해야 돼요. 뭐 쇄신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정도 그냥 대강 뭐 눈치 보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행동은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한동훈 대표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다 의견을 들어준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했던 말하고 뭐가 다르죠? 저는 별 다른 걸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죠. 이걸 잘 되고 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마하고 넘어가면요, 지지율 하락 못 막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어떤 자제도 해야 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인적 쇄신, 대통령실에 아직도 사람 바꾸지 않잖아요. 강훈이라는 분 한 사람 거기 가는 거 자진 철회했다고 인적 쇄신이 되는 겁니까 대체? 한동훈 대표가 그거 가지고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많으니 그 라인을 좀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체 뭔 쇄신을 한다는 걸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일반 국민들은 이 정도 가지고 변화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17%라고 하는, 물론 저게 하나의 뭐 갤럽이라는 회사의 지지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착각이고요. 국민들은 더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다음 주 여론조사에 얼마만큼 또 반영될지도 관심사겠죠.